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알트코인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지금 정말 알트들이 미쳤습니다. 지금 이 진리카를 보니까 진리카 같은 경우가 3월 26일 날에 지금 가격이 한 50원대였었는데 지금은 거의 4배에서 5배 정도까지 올라서 231원, 2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미친 듯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진리카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만 3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급등하는 코인에 사람들이 엄청 몰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카뿐만 아니라 이 웨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진리카보다 더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웨이브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한 2월 25일이니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만원대의 가격이었거든요. 지금 불과 한 달 만에 6배가 올라가지고 지금 6만 3천 원 정도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뭐 저스트라든지 비체인도 최근에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불과 이제 2주 정도 지난 건데 2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걸 보면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코인들이 메이저 코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코인은 이렇게 막 오르고 뭐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리플이나 이런 것에서 보면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8일이니까 거의 이제 2달 가까이 됐는데도 2달 전의 가격과 큰 차이가 지금 나지 않으니 정말 이 리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을 올라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시장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사이클이 있어요. 일단 이런 잡 알트코인들이 오르고 또 어느 순간 이게 메이저 코인으로 또 옮겨 붙을 겁니다. 또 이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리면서 비트코인도 엄청난 상승을 또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잡 알트코인들이 막 오른다고 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메이저 코인을 팔고 이미 이렇게 많이 오른 코인에 올라타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설령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투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투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마시고 일단 한번 시장을 지켜보자고요. 지금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오른다라는 것은 아마 4월 달에 불장이 올 수 있는 확률도 높다고 봅니다.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달아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남다부 게시판에 부자 되는 매일 미션 성공하기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매일매일 뭔가를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다면 그것을 이곳에다가 기록을 하고 매일매일 지켜나가자는 의미에서 이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글을 써주고 계신데 저 역시도 여기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경제신문을 읽기예요. 그래서 매일 거의 1시간씩 경제신문을 읽고 그 중에 기사 하나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요. 어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비트코인 장기 투자 비중 절반 넘었다 해가지고 29일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크립토컨트에 따르면 개별 투자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한 비트코인 비율은 전체 시가총액 대비 52.51%로 조사됐다. 지금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장기 투자자의 비율이 52%가 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반이 지금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기사에서 이 마지막 문단에 중요한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어드리면 장단기 보유 비트코인 비중은 시장 분위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시장이 냉각될수록 장기 투자자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이 8,000달러대에 머무르던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6개월 이상 장기 보유 비중은 48.08%에서 62.45%로 크게 뛰었다. 이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과열 양상을 보이던 작년 4월에는 15.41%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8,000달러대로, 그러니까 원화로 한 1,000만원 정도죠. 그러니까 1,000만원대에 머물러 있었을 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는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 비중이 48%에서 62.45%로 크게 뛰었대요. 그러니까는 가격이 저점에 있었을 때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 비중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 4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8천만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때는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 비중이 15.41%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52%로 장기 투자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이 기사를 올리면서 이렇게 썼어요. 비트코인 6개월 이상 장기 보유 비율이 52.51%로 절반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작년 4월 시장이 과열된 시기에는 15.41%로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기사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트코인이 아직 저점이다. 나중에 비트코인 장기 비율이 작년 4월처럼 떨어질 때를 매도의 시점으로 고려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댓글 중에서 HMK 와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비트코인 장기 보유 비율을 확인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하겠군요. 저 같은 코린이는 이런 신문 기사가 나오면 그렇구나 하는데 만약 때가 지나서 이런 기사가 나온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사에 의존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거래소에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크립토컨트에 따르면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립토컨트의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많은 지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장기 보유 이 기사와 일치하는 그래프를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까 막 찾아보다가 어제 이 킬리만 악파 유튜브에서 딱 이 내용으로 영상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1년 이상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 해가지고 이 영상을 딱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니까 이 온체인 데이터를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보고 이 온체인 데이터 차트를 찾아보았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 차트가 보면은 1년 이상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짙은 파란색이 비트코인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노란색이 비트코인 장기 홀더들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차트가 지금 비트코인 초창기 2012년 때부터 쭉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파란색이 가격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고점에 있었을 때 이 장기 보유자들의 비율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빨간 색깔 점들이 보이잖아요. 요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요때도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이때가 거의 한 $1000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런데 장기 보유자의 비율들이 이렇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2018년도에도 이때도 비트코인 가격이 $10,000를 좀 넘어서는 고점이었을 때 이 장기 보유자들의 비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4월을 보더라도 이제 작년 4월이면은 지금 한 요때잖아요. 그러니까 요때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을 찍었을 때 장기 보유자들의 비율이 이렇게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이제 맨 끝이 현재 시점이잖아요. 현재 시점을 보게 되면 장기 보유자들의 비율이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태까지 비트코인이 고점일 경우에는 이 장기 보유자들의 비중이 낮아졌을 때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올라가 있다라는 거는 비트코인이 아직 고점이 아니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 온체인 데이터 차트를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계속 한번 체크해 보시면 지금 시장이 과열 상태인지 고점인지 이런 거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장기 보유 비율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설마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 그림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 가격은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뭔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냥 이 그래프의 흐름대로 본다면 뭔가 이렇게 그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려봤는데 뭐 반드시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일단 이 온체인 데이터를 계속 확인을 하시면 여러분도 계속 체크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차트에 링크를 제 영상 하단에다가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직접 한번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Look into Bitcoin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거 보시게 되면 상단에 차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차트를 볼 수가 있는데 일부는 무료로 볼 수 있고 일부는 또 가입을 해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방금 보신 요 1년 장기 보유자들의 요 차트는 다행히 무료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온체인 인디케이터 해서 요거를 선택하시면 방금 전에 그 그래프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장기 홀더들의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아직 저점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물량을 더 모아가야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잡코인들이 날뛰고 있지만 아직 우리들의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코인들이 지금 자코인들이 막 올라서 그냥 내 거 팔고 다른 걸로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우리한테도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승장이라고 해서 모두가 수익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이 수익은 정말 인내하고 참아낸 자에게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에 휘둘리지 마시고 아직은 더 모아가야 될 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3천억 원 담보대출을 체결했다고 해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가 마이클 세일러잖아요. 이 마이클 세일러도 비트코인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 이 회사도 지금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추가로 돈을 빌려서 비트코인을 더 사겠다고 합니다. 정말 있는 놈이 더 한다고 이미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사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왜 그렇겠어요? 당연히 지금 가격이 저점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매수를 해서 더 큰 수익을 보겠다는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또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테라가 13억 달러치를 매집을 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테라의 CEO가 우리나라 사람인 건 아시죠? 이 테라의 CEO가 우리나라의 권도형 대표입니다. 이 테라가 지금 비트코인을 10억 달러 이상 매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게 테라에서 이 비트코인을 대량 매집한 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사들은 이유가 이 테라에 UST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거든요. 이 스테이블 코인 가치를 유지시키고 위험 담보 수단으로 이 비트코인을 사들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로는 100억 달러를 살 것이라고 합니다. 100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13조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금액의 비트코인을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아직 저점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비트코인을 자꾸 사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사 모을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장기 홀더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이 차트를 설명드리면서 이 킬리만 하파님의 유튜브를 잠깐 언급해드렸잖아요. 어제 올라온 영상이니까 저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특히 이 킬리만 하파님이 온체인 데이터로 해가지고 이런 시장에 대한 분석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유튜브를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플레어 네트워크의 로드맵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이 베보스님께서 어제 저녁 한 10시 반에, 그러니까 정말 플레어 네트워크 로드맵이 발표가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이렇게 정보를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집단 지성의 힘이 정말 크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소식을 접하는 게 이런 유튜브나 카카오톡보다 카페를 통해서 더 빨리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빠른 정보를 알려주신 베보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이 내용을 보면은 언제 플레어 네트워크가 런칭이 되냐 하고 트윗이 올라왔는데 올해 7월 4일날 런칭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이 아니라 그 이전에 준비 단계가 문제가 없을 시에 지금 7월 4일이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도 같이 올렸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송보드 로드맵까지도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3월 28일날 며칠 전에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송보드 업그레이드까지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송보드 로드맵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플레어 네트워크 로드맵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레어 런칭이 7월 4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회계감사가 통과를 할 경우에 이제 7월 4일날 런칭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물량은 전체 받는 것 중에 15%만 우선 준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은 15% 중에서도 75%만 좀 우선적으로 준다라는 얘기 같은데, 요거는 한번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3월 28일 날 송보드가 업그레이드 완료가 됐다고 해가지고 송보드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다시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플레어 네트워크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폭락장에 이 송보드 토큰을 매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장기로 보고서는 매집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홀딩을 하고 있고, 지금은 위임을 해가지고 계속 수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위임 보상률이 엄청 좋더라고요. 제가 그때 80만 개 넘게 매집을 해가지고 지금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5천 개씩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거의 한 2만 개 이상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참여자가 적기 때문에 이 위임 보상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송보드를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그 마음으로 계속 홀딩을 할 예정이고요. 플레어 네트워크도 이제 에어드랍 받게 되면
그것도 또 장기적으로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어 네트워크가 정말 긴 시간 이 홀더들에게 애간장을 녹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아서 위안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이 이제 3월 31일 말일이에요. 제가 이 부자로 이끄는 책 이 게시판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독서 후기를 올려주시면 매달 5분을 선정을 해서 책을 무료로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 둘째 주에 2명을 선발을 했고 오늘 이제 3명을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독서 후기를 올려주신 분들의 그 글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오늘 오후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이렇게 공유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책을 읽으셨다면 이곳에다가 서로 공유도 하시고 또 책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항상 제 이야기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